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국 밀착을 과시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시스템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북러 무기 거래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수십 발과 군수품이 담긴 12,000여 개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여러 차례 사용한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북한이 이전하고 러시아가 조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예정보다 늦은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한 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4시간에 걸친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이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공동利益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24년 만에 평양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채 하루도 안 되는 약 21시간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측이 마련한 각종 행사들을 촉박하게 소화한 뒤 늦은 시간 다음 순방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앞선 보도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공격당하는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 협정이 영내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등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담을 통한 북한과 러시아의 새 협정 체결은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을 토대로 북한은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utual Defense Treaty, my worry about it with the North Koreans is that it will make them bolder. It will make them feel like they have a guarantee of help in case of difficulty and a crisis on the peninsula. And of course, it is very easy for someone to claim the other person started a war or a situation.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러나 북러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로 미한 또는 미일 동맹과 달리 단순히 거래적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일반적인 방위조약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두는 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협정 체결을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이 없는 모호한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ne hand, they don't necessarily have to commit to everything and anything, but on the other hand, they can make it appear so, and so such that if North Korea is attacked, Russia says that they'll come to its defense, and which can be perceived as a security guarantee to North Korea.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협정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덫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Putin has annexed 4 provinces out of Ukraine. So if Ukraine does a counteroffensive to try to recover those provinces, that's an attack on Russia as far as Putin's concerned. And he can turn to North Korea and ask for military assistance, including troops. 전문가들은 이어 북러 간 새로운 협정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은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내의 불안정한 상황을 원치 않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미국과 대리전을 치르면서 북한이 미국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푸틴은 좋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것은 과거 냉전 시기 관계 회복 수준이지만 이행에 한계가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9일 BOA에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 두 나라가 공격을 당할 경우 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안보 공약을 되살린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뮤얼 웰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연구원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동맹이라기보다는 협력 관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협정 체결 후 경제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기와 인력이며 다른 것들은 포괄적 관계처럼 보이기 위해 포함한 것이지만 미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과 관련해 두 나라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러 불법 행위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9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 북한과 러시아는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독일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유럽연합과 파트너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는 북러 무기 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며 계속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의 그랜트 셰프스 국방장관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푸틴의 북한 방문에서 벌어진 기괴한 장면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새로운 폭정의 축이 우리의 자유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밀착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이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대 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정책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밀착된 겁니다. 미국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바라긴 어렵다면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looking at the preponderance of evidence these days, it suggests pretty clearly that the days when the Russians and Chinese were prepared to help on North Korea, those days are over.
And so now there is a possibility, maybe even a strong possibility, that Russia may soon be providing North Korea with weapons-related, military-related technology and support that would pose a direct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f that happens, then South Korea needs to think very clearly, very carefully, very strategically, and very urgently about how to respond to this new threat that has been aided and abetted directly by Moscow.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러시아가 전투기 관련 기술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유도 엔진 관련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석좌도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면 최근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푸틴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러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되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욱 밀접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f anything, what we'll see is a tighten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Japan, and Korea. The NATO summit is in Washington next month, and that'll be an opportunity for the three allies to tighten their relationship even more.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러 간 밀착은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Does this affect the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Obviously it does, because this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f you will,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will further embolden Kim Jong-un and make him that much more provocative. So I think it contributes to emboldenment of Kim Jong-un and the possibility of a provocation, and that could lend itself to instability in the regions.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10대 경제국이자 국제 주요 플레이어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진 않고 한러 관계를 관리하며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 역시 푸틴의 전략적 이유와 이해관계 등으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협력을 끌어낼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거나 적어도 더는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계속 관심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도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관심을 보였고 현재 방침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등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2발의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8일 우크라이나 평화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과 재건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군사 무기 관련 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24년 만에 이뤄진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예의주시하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얻을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 우려로 부상된 만큼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해군 군수지원함이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감시에 나선다고 뉴질랜드 방위군이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19일 뉴질랜드 데본포트 해군기지에서 지난주 출항한 해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이 5개월의 임무기간 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오테아로아함은 임무 중 작전구역에 전개돼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해상 순찰을 수행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함정 등에 대한 급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 역량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레바논의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관한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장관은 18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헤즈볼라와 레바논을 상대로 한 경기 규칙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면전을 통해 헤즈볼라는 파괴되고 레바논은 심하게 타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츠 장관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하이파의 항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최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고위 간부 제거에 대응해 헤즈볼라가 대규모 로켓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등 무력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중국의 반발 속에 인도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합류해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대표단은 19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있는 불교 사찰에서 달라이 라마와 회동했으며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회동 직후 티베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티베트 중국 분쟁 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달라이 라마와 중국 당국 간 대화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티베트 중국 분쟁 법안은 티베트가 오래전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달라이 라마 집단과 어떤 형식의 접촉도 하지 않고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젤 톨버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19일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산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한국의 방산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계약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루마니아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생산과 교차 훈련, 인적 교류 등도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 가운데 6번째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국가가 됐으며 앞서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AI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이란 주식의 주가를 곱한 것으로 기업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엔비디아는 18일 뉴욕 증시에서 135.58달러로 장을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에 달해 미국 증시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날까지 시총 1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이날 하락하면서 시총도 3조 3,173억 달러로 소폭 감소해 엔비디아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1991년 타이완계 미국인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 칩 생산으로 시작했으며 2년 전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산업 구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AI 칩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관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